문제가 되게 직관적으로 풀리는 문제라서 풀어보시면은 실수 a에 대해서 4차 함수 fx의 도함수가 f'x인데 4x, x-2, x-a 이렇게 3차 함수 형태가 주어져 있어.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 기본적으로 극값을 가질 수 있는 후보, 도함수가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극값을 가질 수 있는 후보가 x가 0일 때랑 2일 때랑 a일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졌다는 얘기고, 아직 a가 미지수죠. 그죠? 그럼 a가 미지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진 않은 거야. 됐니? 그러면 a가 0이라면 뭐 겹치는 거고, 2라면 또 겹치는 거고, a가 다른 숫자라면 셋 다 이제 극값을 갖는 이런 형태의 구조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번 그냥 하시면은, 기억은 a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gx는 x는 2에서 극대죠. 그죠? a가 0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얘는 a가 0이라고 하시게 되면 기억번에서 fx'x가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0이 되고 이렇게 가서 2가 되지. 얘가 0이고 얘가 2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죠. 그러면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요 함수가 fx인데 gx가 fx-fa의 절대값을 씌운 거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다가 0을 대입해서 f0을 그려주시면 이게 f0가 되죠. 그치? 그럼 f0가 되시니까 절대값 fx-f0는 결국 f0와 만나는 요 점과 요 점에서 꺾여져 올라가겠지?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얘를 그리시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요. 요 값이 g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x는 2에서 극대를 갖습니다는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치? 자, 확인하시고, 자, 니은 가볼게요. 니은은요, 뭐 갖다가 푸시면 되냐면, 얘는 제일 빠르게 푸는 방법은 a가 4보다 크다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요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적분에서 정적분의 차이죠. 그 어떤 구간에서의 정적분의 값은 두 지점의 함수값 차와 같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자, 그럼 봐봐. a를 4라고 잡으세요. a를 4라고 잡아보면 f'x의 그래프는 그래프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지거든.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4가 돼서 정확하게 어떤 점이 되냐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요 점이 변곡점이 돼요. 되니? 그럼 요 점이 변곡점이 되니까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정확히 어때?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되니? 그러면 0이라는 값이 이렇게 내려오고 2도 내려오고 4도 내려오는데 2라는 값이 어차피 요 지점에서 뭘 가질 거냐면 극대를 가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극대를 가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함수값이 똑같아지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게 이제 fx 그래프 개형이 되고 요 지점이 함수값 제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선을 하나 딱 그려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 값이 f0가 되는 거지. 됐니? 그럼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미분이 현재 가능한 상황이죠. 그죠? 자, 근데 a가 4보다 크대요. 그럼 a가 4보다 크다는 얘기는 어떤 느낌이 되는 거냐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자, a가 4보다 크다는 얘기는, 자, 요 지점을 이제 새롭게 하나 그려볼게. 그럼 얘를 새롭게 하나 그려보시면은 f'x의 느낌이, 잘 봐, 여기의 차이는 짧고 여기는 긴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거든. 됐니? 그러면은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고, 4라는 값은 요 지점 정도의 위치예요, 요 말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지점이 어차피 극대값을 갖는 지점인데 요 극대값과 극소값 차이보다 이 지점의 극대값과 극소값 차이가 더 어떻다는 거야?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얘기는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시게 되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a라는 값의 함수값은 삐뚤어졌네요. 자, 요렇게 와요. 네, 요 지점의 함수값이 나올 거고요. 여기가 fa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 가는 거지. 이게 fa. 그치? 그래서 이게 fa가 되니까 얘는 어떻게 접어 올려도 항상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니은은 참이에요 라고 바로 얘기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4라는 경계값이 바로 점대칭을 나타내는 경계값이 된다라는 거고, 그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선대칭의 형태가 나오니까 이거보다 a 값이 더 커지게 되면은 무조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되는 거고요. 디귿 갈게요. 디귿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실수 k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 극대극소에서. 그러면은 접어 올렸을 때 두 개가 생기면 되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많이 가져봤자 3개예요, 4차 함수는.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잘 봐. 만약에 FA라는 지점을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그릴게. 이런 식으로 FA다 라고 이렇게 잡아버리게 되면 요거를 접어 올렸을 때는 요 값, 요 값, 요 값, 요 값, 요 값이 돼서 극값은 총 5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잘 봐. 이거를 해설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케이스를 분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후보가 될 수 있는 후보를 저기다 써놨잖아요. 극값이 될 수 있는 후보를 생각해 보면 0이랑 2랑 a란 말이야. 되니? 근데 어쨌든 간에 요 a라는 값이 0이 되건 2가 되건 아니면 다른 숫자가 되건 간에 접하는 구조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 a라는 값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극값이 될 후보들이니까 제일 많이 가질 때를 일단 그려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된다면, 극값이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플러스 하나, 둘, 3개가 되니까 7개가 돼버리죠.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디귿이. 되니?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 없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죠? 확인됐어요? 그럼 보세요. 어차피 내가 그래프를 다시 그렸을 때 0과 2와 a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0이고 얘가 2고 얘가 a라고 해봐. 되니? 이렇게 a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는 어떤 그림이 돼요? FA가 여기로 그려지니까 극값이 3개만 나오는 구조가 되지. 맞아? 오케이?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요렇게 선이 지나가든가 아니면 요렇게 선이 지나가든가 아니면 요렇게 선이 지나가든가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야. 근데 잘 봐. A의 범위가 꼭 여기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 여기다가 해볼게요. 얘를 A라고 잡고 얘를 2라고 해봐. 됐어? 그러면 FA라는 선을 그렸을 때는 여기를 지나거나 여기를 지나거나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A가 만약에 이 지점에 잡힌다면 FA라는 선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그럼 얘를 접어 올리시게 되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가 으악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극값은 몇 개가 발생하냐면 하나, 둘, 셋, 넷, 5. 아무리 많아봤자 몇 개밖에 발생하네? 5개밖에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됐니? 자,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확인 차원에서 똑같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번에는 여기를 A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를 A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를 A라고 하면 이렇게 선이 하나 그려질 거거든? 됐니? 그럼 이렇게 선이 하나 그려지니까 이렇게 가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5이고 최대한 가질 수 있는 건 몇 개까지밖에 안 돼? 5개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거지. 됐니? 그럼 나머지 케이스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따져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최대값이 5개 나오는 게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치? 그럼 더 나오냐 안 나오냐만 판단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전혀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분석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죠? 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자, 15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얘를 한번 해보자. 자, 갑니다. 15번 문제는 점화식 문제고요. 문제에서
m이라는 값이 나오고 m 플러스 a2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15번 문제에서의 점화식 형태가 지금 a1이 10이고 a2가 6이래. 4죠. a4가 6이래요. 네 번째 항이 6이야.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이 고정이 돼 있고 네 번째 항도 고정이 돼 있잖아. 그러면은 케이스 분류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과연 어떤 식을 만족해야 될까? 이거부터 판단을 하셔야 돼요. 첫 항 주어졌고요. 네 번째 항 주어졌으니까 가운데 항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 근데 여기서는 가능성이 두 가지가 생겨요.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어떤 가능성이 생기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점화식을 봤을 때 am 플러스 1이 am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am 플러스 1이 am보다 작다,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가능성은 a2가 a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해봐야죠. 그러면 해볼게요. 자,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은 세 번째 항은 위의 식을 쫓아갈 테니까 a3이라는 식은 a2에서 a1을 빼준 것과 같은데, a2에서 a1을 빼준 것이 되고요. 얘는 그러면은 a3에서 a2를 하시고 이게 마이너스 12와 같다는 이런 결론까지가 나오죠. 문제에서 a1이 제로 12개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러면은 이 값은 뭐가 돼? 0보다 작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 그러면 a2가 a1보다 크거나 같다면 a3-a2가 음수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구조는 a3이라는 친구가 뭐보다 작은 거야? a2보다 작습니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지. 그지? 그럼 한 번 더 해보시면 얘는 a4라는 애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밑에 함수로 가야 되니까, 밑에 점화식으로 가야 되니까 밑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a2-a3이라고 이렇게 써지거든. 됐니? 그러면 a2 빼기 a3이야. 확인됐어? a2 빼기 a3이야. 근데 이게 뭐였어? 마이너스 10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된 거야? 부호만 바뀐 거지. 그럼 부호만 바뀐 거니까 이게 뭐가 돼? 12가 되고, 따라서 문제 조건이랑은 맞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제거가 되는 거고, 따라서 a2라는 값은 절대로 a1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로 바로 넘어가시면 a2라는 애가 a1보다 작아요 라고 이렇게 가셔야죠. 자, 그러면 밑에 함수식을 쫓아갈게요. 자, 밑에 함수식 쫓아가 보시면 얘는 a2에서 a1을 빼준 거죠. 됐니? 미안해요. a1에서 a2를 뺀 거예요. 이게 뭐가 되냐면 a3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a3이라는 것은 12에서 a2를 빼준 것과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또 확인. 얘 양수야 음수야 몰라? 얘 양수야 음수야 몰라. 지금 그러니까 a3이랑 12 빼기 a2잖아요 요게. 그죠? 그러면은 비교를 해보시면 양수야 음수야 보다는 a3과 a2 중에서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알아 몰라? 몰라요. 이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또 해야죠. 이 안에서 또 나누지. 되니? 우리가 정확하게 값의 대소관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값은 대소관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와 반대되는 경우를 둘 다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어? 둘 다 해보시면 되고요. 어떤 경우가 되나 살펴보면 둘 다 됩니다. 이 문제는 둘 다 조건에 어긋나지 않아요. 근데 재미난 게, 잘 봐.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로 다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거 계산하잖아. 그러면은 a2가 3이 나오고 a3이 9가 나와. 대입해서 계산하면. 근데 이 경우라면 거꾸로가 돼요. a2가 9가 나오고 a3이 3이 나와요. 근데 이제 실제 계산 마무리 세 번째를 해보시면,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n이 1부터 m까지가 되고 an이다, 이런 식으로 써지는 애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결국 뭘 물어보는 거냐면 합을 물어보는 거예요. 합. 그럼 합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더하든 이렇게 두 개를 더하든 계산 결과에는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계산 결과에는 변동이 없어. 자, 그리고
요 뒤부터 한 번 더 계산을 쭉 해보시긴 하셔야 돼. 즉, 요 문제는 이 이후부터 뭘 해야 돼? 노가다는 한번 하셔야 돼요. 노가다는 한번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떤 규칙성이 나오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거 그대로 이 경우 해봐도 돼, 이 경우 해보고 이 경우 해보시게 되면은 숫자 구성이 어떻게 되냐? 처음에가 1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한다면 3이고 9고 6이야. 그 다음에 뒤에가 3 나오고 3 나오고 0 나오고 3 나오고 3 나오고 0 나오고 이렇게 가요. 근데 밑에 케이스도 해보잖아요. 밑에 케이스도 점화식 똑같이 적용하면 여기 첫 번째 10이 나오고 요 순서만 바뀌어서 9 나오고 3 나오고 6 나오고 뒤에 동일하게 들어가요. 똑같이 330, 330, 330.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까지 경계를 기준으로, 요까지 경계를 기준으로는 요 차이만 발생을 하고 이 뒤쪽에는 다 동일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얘 한 덩어리가 6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거를 더했을 때 계산 결과가 210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똑같이 30이야. 그러면 이 뒤쪽부터의 합이 얼마가 되냐면 180이 나오게끔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네모, 즉 3개짜리 한 덩어리가 얼마냐면 6이거든. 그럼 180이 나오려면 이게 몇 덩어리 있어야 되냐면 30덩어리가 들어가야 돼. 근데 첫 번째 숫자가 3이고 두 번째 숫자가 3이고 세 번째가 0예요. 즉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가 된다는 거죠. 확인되셨나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요렇게 3개씩 30묶음이 나온다고 하면 전체 개수가 몇 개가 돼? 90개가 되죠. 숫자 개수는. 그러면 m값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뭐가 되냐면 m값은 93이거나 아니면 94가 된다는 거죠. 이거여도 상관없고 이거여도 상관없다는 거야. 왜? 맨 끝에 항이 0이기 때문에 더해지든 말든 계산 결과에는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한 거야? m과 a2의 덧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된 거지. 됐죠? 자, 그럼 가능성은 이제 이렇게 가네요. 요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고요. 요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두 개를 더했을 때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이 되게끔 한다면 가장 큰 값은 큰 거 더하면 되니까 94랑 9를 더해준 게 최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최소값은 작은 것과 작은 것을 더하면 되니까 이게 최소값이 되겠죠. 따라서 문제 두 개 더하시면 되고요. 문제 정답은 199 해서 2번이 나오는 문제였다는 거야. 확인됐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A1과 A4라는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 나왔을 때는 그 사이에 있는 애들부터 먼저 케이스 분류를 하셔라. 알겠죠? 먼저 케이스 분류를 하셔서 안 되는 거, 되는 거 확인하고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지? 추론해 나가는 과정에서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정리하시고 규칙성 찾아봤더니 다섯 번째 항부터 전부 330, 330, 330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것까지. 아시겠죠? 네.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21번 문제 틀린 사람들도 꽤 많았는데 오케이. 21번 갑니다. (21번) 문제는 사인 코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 도형 문제고요. 문제에서 보시면은 내분점이 나와 있고 이등분선이 나와 있어. 각의 이등분선. 그랬을 때
문제 그림부터 확인해 보시면 삼각형이요. 요렇게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4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고요. 여기가 6이라고 돼 있고, 자, 여기서 각의 이등분선이 요렇게 가거든. 그러면 여기 대 여기의 비율이 2K와 3K예요 라는 거부터 체크를 하셔야죠. 됐습니까?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면 항상 밑변과 만날 때 변의 길이의 비는 체크를 반드시 하시고, 됐니? 그러면은 요거 두 개가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확인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요 지점에서 3대1 내분점이니까 3대1 내분점이 이렇게 지나가 가지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3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지. 됐니? 자,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였냐면 요 길이 구하래요. F2의 길이. 그지? 자, 그럼 확인 좀 해볼게. 첫 번째. 문제에서 어떤 정보를 줬냐면 BAC라는 요각에 대해서 문제를 줬거든. 그래서 요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냐면 8분의 1이다 라고 줬어요. 그러면 얘가 4고 얘가 6이고, 자, 그럼 여기 길이를 x라고 잡아놓고 뭐 하면 돼요? 코사인 법칙 사용해 주시면 되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러면은 요 x 값이 얼마가 나오냐? 5가 돼요. 그냥 계산하시면. 그대로 계산하면, 그러면 이 값이 2가 되고 이 값이 3이 된다까지는 나오는 거거든. 자,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이거 길이, 요만큼의 길이만 딱 뽑아서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확인됐어? 그러면 여기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거 나와 있고, 여기는 1대3이라는 비율이 나와 있네.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비율은 얼마만큼이 될까를 확인해 줘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 전체 길이 구할 수 있나 확인해야죠. 전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어떻게? 여기가 2라는 거 알았으니까 요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그대로 써주면 되잖아. 자, 그래서 전체 길이부터 구할게요. 전체 길이는요 B2라는 선분이 되고요. 요 B라는 선분의 길이는 내가 계산을 해왔는데 3루트 2가 돼요. B2가 3루트 2가 됩니다. 되니? 자, 그럼 잘 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비율을 어떻게 따질까거든. 얘가 전체에 얼마만큼 차지할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배우셔야 되는 아이디어가, 잘 봐. 길이의 비를 구하고 싶잖아. 그럼 길이의 비를 구하는 방법들이, 첫 번째는 닮음, 두 번째는 공사 소리 때문에 까먹었어. 거슬려. 어이씨, 내 머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 잠깐만.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자, 다시. 첫 번째, 길이비는 닮음. 이거 너무 유명한 거죠? 네, 진짜 까먹었어. 기억난다. 두 번째는 사인값. 여러분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이런 얘기 배우셨을 거예요.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가 3대 4라면 그거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비도 몇 대 몇이야? 3대 4다라는 거.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삼각형 한정으로, 지금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한정으로 넓이 비가 있어요. 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길이 비를 구하려면.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명확해졌다 이거야. B에다가 얼마만큼 비중 차지하는지를 구해서 곱해주면 그게 답이 된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닮음이 있는지 확인을 첫 번째 하고, 사인값 구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안 되면 넓이비로 가보자, 이런 정도의 순서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닮음 볼게요. 닮음 있나요? 닮음? 없어요. 눈에 띄는 닮음이. 그지? 그 다음에 사인값? 코사인값 하나 알긴 하는데 쟤밖에 모르죠. 그죠? 됐어?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거밖에 모르고,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이 주어졌기 때문에 요 넓이비를 활용해서 구하는 게 제일 편하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으셨으면 좋아요. 즉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내가 여기서 잘 봐, 보조선을 하나 그릴 건데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자는 거야.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면 이 전체 삼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선이 딱 그려진 거니까 여기 대 여기의 비를 뭘로 확인할 수 있어? 넓이 비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럼 가볼게요. 넓이 비 확인하실 때는요, 제일 작은 거를 미지수 잡으세요. A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요만큼은 몇 A가 되냐? 3A가 돼요. 근데 이쪽을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일로 와봐. 시선을 살짝 돌려서 이쪽 삼각형 있지. 이쪽 삼각형에서도 내가 밑변의 길이가 2대 3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여기를, 요 지점을 2B라고 잡고요. 3B라고 따로 잡으세요. 미지수를 잡아놓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잘 봐. 여기서부터 요까지죠. 그지? 근데 얘도 뭐야?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이 1이고요. 이만큼이 얼마에 해당되냐? 6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얘도 6A가 돼요. 6위까지 나오면 끝납니다. 자, 그럼 어떤 관계식이 세워지냐면 가볼게. 왼쪽 커다란 삼각형 봐봐. 이만큼을 내가 식으로 써보면 4A 더하기 2B예요. 그 다음에 이쪽 볼게요. 이쪽 보시면은 6A 더하기 몇 B가 돼요? 3B가 돼서 2대 3이라는 거 나왔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확인해야 돼? 여기랑 6A 더하기 3B까지 나왔어. 그럼 이제 A와 B의 관계식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뽑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추가를 해서 하나 더 뽑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찾아보자는 얘기가 되거든? 자, 그러면 안 쓴 방향 가야죠. 안 쓴 방향. 어디 안 썼어? 이쪽 방향 안 썼어요. 이쪽 방향. 여기서, 자,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가. 몇 대면? 1대 3. 그지? 그러면 1대 3이라는 비율 관계를 써보면 밑에 갈게요. 밑에가 A랑 6A를 더하니까 7A야. 그 다음에 위에를 계산해보면 3A랑 2B랑 3B를 더하니까 3A 더하기 5B가 돼요. 그럼 여기서 새로운 관계식이 하나 나왔지.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거 계산하시면은 3A 더하기 5B가 21A가 돼서요. 넘어서 정리하면 5B는, B라고 씁시다. B는 5분의 18A다 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문자 통일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잘 봐. 끝났어. 2B에다가 얘를 대입해. 그럼 요만큼은 얼마에 해당돼요? 5분의 36A에 해당되네. 자, 그러면 필요한 부분 넓이 이렇게 잡혀있고 A고 B고 F지. F 맞아요? 2네요. 2. 그러고 나서 이만큼이고 나는 요 길이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비율 관계 따져보시면 요만큼이 4A이고요. 요만큼이 5분의 36A입니다. 그럼 양쪽에다가 5 곱해주시고 AA 날리시면 20대 36이 되고요. 비율은 5대 9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마무리 계산하시면은 결국 요 길이는 전체 3루트 2에다가 얼마만큼 해주시면 되냐면 14분의 9에 해당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니까 문제 정답은 14분의 27 루트 2가 되고요. 따라서 PQ 값 2개 더하시면 41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지?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복습 정리하면 이 길이의 B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닮음이거나 사인 값이거나 아니면 넓이 B. 아니? 근데 이 문제는 뭘 이용해서? 넓이 B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보다 빠르게 비율을 확인할 수가 있는 문제였다는 거. 약간 중학교 때 많이 했던, 중학교 도형에서 많이 했던 스타일의 문제였다는 거 체크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마무리하시고요. 22번 가볼게요. 22번도 되게 괜찮아요. 22번은 왜 괜찮냐면 평소 안 나오던 게 나와서 한번 공부해 볼 만한. 이거 지워도 될까? 자, 22번 겁니다. 22번 문제는 1이 아닌 실수 t와 3차 함수에 대해서 거기 문제에서 주어진 방정식 네모치시고 ft-f1은 t-1 곱하기 f'c와 같다라고 돼 있죠. t-1로 나누세요. 뭐야? 평균값 정리에 대한 문제예요. 잘 봐. 평소에 잘 못 보던 애가 나오면 니네가 쌤이 이제 기출 공통과목은 기출이 거의 다 끝났잖아요. 웬만하면 킬러 문제 다 풀었거든. 뭐 교육청 몇몇 문제 제외하고. 아니야? 맞잖아. 그치? 공통과목은 수원수투는. 근데 평균값 정리와 관련된 기출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어려운 문제 중에는. 그냥 평균값 정리는 딱 어떤 느낌이냐면 기역, 니은, 디귿 문제에서 한 니은 정도에 나오는 이런 스타일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비기출 공부를 하시면서는 평소 기출에서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주제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 평균값 정리는 잘 봐. 일단은 t-1분의 ft-f1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얘가 f'c와 같다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정직하게 줬어요, 표현을. 자, 근데 얘들아, 니네 미분계수가 정의가 되려면, 이거는 살짝 이론적인 얘기 좀 할게. 미분계수가 정의되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거든. 그 조건이 뭐냐면 미분계수는 항상 고정된 점 하나와 유동적인 점 하나, 이 두 개로 이루어져야 미분계수식이 완성이 돼요. 니네 처음에 그 미분계수 처음 배울 때 a,fa라고 놓고 x,fx라고 놓고 a,fa를 움직여서 가지 않거든? 잘 생각해봐. 한 점은 무조건 고정이 돼 있어. 그래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점을 a에다 갖다 붙여서 걔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은 접선의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미분계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항상 고정된 점 하나와 움직이는 점 하나가 필요하다는 걸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서는 그럼 뭐가 되냐면 t,ft라는 요 점이 움직이는 점이고 1,f1이 정점이 돼요. 됐어요? 자, 그럼 이런 얘기거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뒤에 문제에서 말하는 건 뭐야? 얘를 만족시키는 값 중에서 1과 t에 존재하는 c의 개수지. 개수네? 개수는 변화하겠지? 안 변화하면 시험에 안 나와. 나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다 열심히 계산했는데 안 변해. 그럼 애들 당황하지 않을까? 나도 당황할 것 같은데. 이럴 리가 없어, 평가원은. 이러면서. 근데 1과 t 사이에 존재하는 c 중에서 만족하는 개수 gt라고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불연속 문제잖아. 결국은 불연속점 찾아라 이 문제잖아. 개수 바뀌는 지점. 그래서 사실 22번 치고 막 되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문제를 접근하실 때
고정된 점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셔라 이 얘기야. 알겠어? 어차피 얘가 움직일 거 아니야. 어차피 얘가 움직이니까 고정된 점을 하나 딱 잡아놓고 그 점을 기준으로 t가 왼쪽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보자 이 얘기거든. 됐어? 자, 그 다음에 하나 좀 더 볼게요. 잘 봐. 그냥 기본적인 내용 가볼게. 이렇게 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A 여기를 T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한다면 요 지점과 요 지점 노란색과 분홍색은 서로 뭐해? 평행하죠.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한 애가 하나 더 생기지. 어디 생겨? 밑에 생기거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나오거든. 이거 무슨 정리라고 그래요? 이거 무슨 정리라고 그래? 이게 사이값이야? 효문아 이거 무슨 정리야? 롤의 정리죠? 롤의 정리죠? 롤의 정리가 평균값 정리 비틀어 놓은 거잖아. 원래 롤의 정리에서 출발하잖아요. FA와 FB의 함수값이 같다면 두 개의 함수값이 같다면 인간들아 평균값 정리에서 FA와 FB의 함수값이 같다면 평균 변화율은 제로지. 그러면 F'C가 제로가 되도록 하는 C값은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죠. 그럼 그거를 살짝 비틀겨보고 평균값 정리. 됐어? 그럼 내가 이걸 왜 갖고 왔냐? 잘 봐. 내가 일부러 연장시킨 이유가 있어. 이거랑 같아지는 애는 기본적으로 F'의 구조니까 무슨 선이야? 접선이 돼야 돼. 그게 첫 번째야. 다시 이 직선의 기울기와 같아지는 애, 요 F'C는요 뭐예요? 접선이라고. F'C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근데 그거를 연장하지. 그거를 연장하면 반드시 무슨 점이 생기냐면 3차와 1차에서는 통과하는 지점이 하나가 생겨요. 되나요 여기까지? 통과하는 지점이 하나가 생겨. 자, 그럼 잘 봐. 이제 이거를 이 문제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내가 범위를 어떻게 나눌지를 보여드릴게. 문제 그림 갑니다. 문제 그림 그려보시면은 뭐 미분이나 이런 짜질구레한 과정은 안 할게요. 자, 이렇게 미분하시면은 극대극소 갖는 지점이 2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나오거든. 문제 fx가 됐어? 그럼 그래프 그려. 그래프 그리시고 얘가 2분의 7 마이너스 루트 7이야. 그 다음에 이 친구가 2분의 7 플러스 루트 7이야. 자, 근데 쌤이 개수에 대한 불연속 문제, 개수에 대한 불연속 문제 푸실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언제 바뀌냐, 개수가 언제 바뀌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문제 포인트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언제 바뀌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여러분들은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경계라는 것을 지정해서 그 지점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경계 얘기하면서 항상 직선과 곡선이 나오면 가장 의심이 되는 경계는 언제다? 접할 때다라는 거고 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문제라고. 됐어? 자, 그럼 잘 봐. 이 값이 대충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면 이게 2점 얼마 얼마거든? 그럼 7에서 2점 얼마 얼마 뺀 다음에 2로 나눠도 1보다는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정점을 여기로 잡아. 얘가 1이야. 됐니? 이 친구가 1이야. 그럼 확인을 해볼게. 잘 봐. 1보다 작은 쪽에 만약에 t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t가 여기 있다고 해보자. t가 여기 있으면 평균 변화율이 이거거든. 되니? 평균 변화율이 이건데 이거랑 같아지는 미분계수는 오로지 뭐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냥 얘랑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죠. 됐어요?
그럼 첫 번째는 1보다 작은 쪽, 즉 요 1번 구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 F'C가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도록 하는 C라는 지점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더 생길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GT는 얼마인 거야? 요 구간에서 GT는 1인 거야. 요 구간에서 GT는 1인 거야. 그럼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 자, 그럼 T가 1을 넘어갔어. T가 1을 넘어갔으면 대충 하나 위치 잡아볼게. 여기다가 T라고 해봐. 그럼 여기가 T니까 요 정도거든. 그치? 그럼 요 정도면 여기가 평행해지는 데가 생기겠죠. 그럼 여기 한 개까지가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평균값 정리의 느낌은 잘 봐. 여기서 만약에 이 정도까지 가서 이렇게 간다고 해봐. 그럼 이렇게 가면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을 때는 평행한 값이 몇 개 생겨? 2개 생긴다라고 배우는 거지. 그지? 근데 니네 생각 잘 봐. 3차 함수랑 직선이죠. 그럼 3차 함수랑 직선이니까 어차피 내가 이거 선을 이렇게 이어도 맥시멈 생길 수 있는 건 몇 개밖에 안 돼요? 2개밖에 안 돼요. 그럼 나는 결국 어디를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이 개수에 대한 불연속 함수에 대해서 원래 한 개였던 게 2개로 바뀌었다가 다시 몇 개로 바뀔 거야? 1개로 바뀔 거고 내가 원하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과 이 지점. 이 경계가 어딜까? 이걸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바뀌는 지점이 어디가 돼? 알파가 될 거고 그 다음 바뀌는 지점이 얼마가 돼? 베타가 될 거다라는 얘기라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가볼게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몇 개예요? 하나씩밖에 안 생겨요. 그럼 여기도 하나였잖아. 이쪽도 하나였거든? 그럼 얘도 뭐야? 하나야. 물론 이거 나중에 GT 그래프 해설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GT 그래프 우리 그리진 않을 거예요. GT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에서 빵꾸 뚫려요. 문제에서 1이 아니라고 그랬어. T가. 그러니까 정리역이 없기 때문에 빵꾸 뚫린 거야. 그래서 걔도 불연속이긴 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건 크게 신경 쓸 게 아니라고. 알았지? 자, 그럼 봐봐. T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간다고. 됐지? 그러면 나는 뭘 찾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려. 그래서 여기를 T라고 해봐. 그러면 이 선이 평균 변화율이면서 동시에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가 되는 지점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얘가 딱 되는 순간에 원래 여기서 하나가 생겼고 새로운 애가 하나 추가되지. 그럼 몇 개가 돼? 2개가 돼. 됐어요? 잘 봐. T가 얘를 따라서 쭉쭉쭉 가는데 여기서 반대편에 접선을 그려.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 접점이 생기잖아. 그랬을 때 여기랑 여기의 평균 변화율이죠. 그 평균 변화율이 뭐랑 똑같아지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랑 정확히 일치하는 게 생긴다고. 그 점이. 알겠니? 그러면 얘는 구간의 끝점이면서 동시에 접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개수가 몇 개로 늘어나? 2개가 된다는 거죠.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그래서 이게 뭐야? 경계야. 이게 첫 번째 경계. 그러면 첫 번째 알파 값은 뭐가 되는 거야? 1, 여기에서 근 접선과 만나는 이 값. 이게 T1이 되고 이 T1이 알파가 된다는 거죠. 되나요? 그럼 잘 보세요. 요걸 넘어가는 경계. 자, 여기 T라고 해볼게. 그럼 T를 이렇게 그려볼게. 아이, 그래도 몇 개야? 2개 생기지. 그러다가 맨 마지막은 뭐야? 여기서 접선을 흩뿌렸을 때. 이 점이 접점인 거지.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통과하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t가 될 때가 뭐가 되는 거야?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시면은 자 이런 상황을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야. 좀 그림을 예쁘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를 1,1이라고 잡으면 첫 번째 경계는 이렇게 잡히는 경계.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렇게 잡혀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경계. 여기가 2번. 그래서 이 접점의 x좌표가 뭐가 돼요? 알파가 되는 거고요. 이 통과하는 점의 x좌표가 베타가 된다라고 하시면 되죠. 됐니? 그럼 이 문제는 이제 뭘로 바뀌어요?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됐니?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자체가 첫 번째, 두 번째 경계는 뭐가 되는 거야? 요 점이 접점일 때.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는 뭐가 되는 거야? 요렇게 직선을 세워서 연립을 했을 때 중근 가질 때. 얘가 접점일 때. 그래서 계산은 생략할게요. 이 값이 얼마 나오냐? 3 나오고요. 이 값이 뭐가 나와요? 5가 나와요. 5 맞나? 네, 5 나옵니다. 됐어? 그래서 문제 정답은 알파랑 베타 더하시면 8이 돼서 80에다가 우극한이죠? 3의 우극한? 그럼 3보다 큰 쪽에서 올 거 아니야? t값이. 그럼 3보다 큰 쪽에서 올 때는 개수가 몇 개야? 2개. 그래서 정답은 82가 되는 문제였어요. 됐나요? 그래서 요거의 경계를 잡을 때는 접하는 지점에서 뭔가 탁 하고 튕겼을 때 혹은 거꾸로 임의의 점을 정점으로 잡아놓고 반대편으로 끓였을 때 접할 때 되니? 이런 애들이 개수가 바뀌는 지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확인되셨습니까?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22번 문제였어요. 22번까지 공통 문제 중에 좀 정리할 만한, 뭐 아주 어렵지는 않았는데 정리할 만한 문제들 정리해봤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29, 30만 좀 풀게요.